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11번째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이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지역을 컨테이너 항구로 개발하면 인도태평양 물류 루트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하에 미국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시리즈로 계속 준비되고 있는 본 방송은 똑같은 내용을 영어로도 방송을 하고 또 국어, 영어 각각 대본까지 하나로 작성을 해서 미국 측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성해서 보낸 모든 서신과 그 내용들은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미국에게 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잠시나마 저의 소개를 합니다. 무슨 어떤 분들은 왜 매번마다 잘나지도 못한 놈이 지 소개를 하냐 그러는데,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한국의 상황을 지금 전달해야 됩니다. 한국의 입장이 어떻고 한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 문제점과 역경이 있는지를 올바르게 전달해야만 미국에서도 대극동아시아, 특히 대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저의 신원과 저의 백그라운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대표 최수용입니다. 이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에게 연락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dustwnd7@gmail.com입니다. dust wind 할 때 i가 빠져 있으니까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직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요원으로서 주로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를 현장에서 다루었던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저의 학력 배경은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에서 중국어 순차통역, 동시통역, 번역을 통한 석사를 취득했고, 주로 현업에 와서는 중국과 미주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참모들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이 영토로 편입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미국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를 동시에 개발하면서 북극해를 미국이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물류 루트가 제대로 개발된다면 아시아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해운 물류 운송 루트를 미국, 캐나다 철도 물류 운송 루트로 대체할 수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지구가 뜨거워짐에 따라서 북극해의 얼음이 녹고 있다. 이 때문에 북극해로 많은 컨테이너 선박들이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컨테이너 선박의 특징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컨테이너 선박은 갑판 위에 20피트 컨테이너를 약 2만 개가량을 적재하고
25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운항을 합니다. 컨테이너 선박은 한 번에 대량의 화물을 선적하고 고속으로 운항을 하는데 북극해는 강풍이 늘 불기 때문에 갑판 위에 선적한 컨테이너 박스들이 바람에 날아가는 사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강풍이 불고 저위도로 갈수록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바람이 약하게 부는 특징이 있습니다. 1987년 2월 20일 쿠릴 열도를 지나던 한국의 한진해운 소속 컨테이너 선박 한진 인천호가 강풍으로 인해 침몰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선박은 컨테이너 박스를 갑판 위에 높게 선적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높아서 바람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북극해의 얼음이 모두 녹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북극해 지역은 거센 바람이 항상 불기 때문에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대량의 컨테이너 박스를 갑판 위에 선적하고 운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북극해의 얼음이 모두 녹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컨테이너 선박의 운항이 어려운데 얼음 덩어리가 떠다니면 고속으로 운항해야 할 컨테이너 선박이 저속으로 운항해야 하므로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컨테이너 선박은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북극해 항로로 다닐 선주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쇠빙 컨테이너 선박의 건조를 제한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경제성이 없습니다. 쇠빙 LNG 선박은 속력 자체가 느리고 화물을 화물창 내부에 선적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송 선박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화물을 운송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박과는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쇠빙 LNG 선박이 북극해로 항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량의 화물을 최대한 빨리 수송해야 하는 컨테이너 선박을 북극해로 보내기 위해서 쇠빙 컨테이너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북극해를 통과하여 그린란드 북부 지역을 거쳐서 북유럽으로 가는 해상 운송 루트는 미국에게는 전혀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부산 북유럽 북극해 항로는 미국 정부에게는 별로 돈벌이가 안 될 것이고 알래스카 및 그린란드 개발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혹은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라면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 아시아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 운송 물류 루트 대신에 아래와 같은 루트를 제안 드릴 것입니다. 그 루트는 부산 혹은 원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를 거쳐서 앵커리지, 알래스카에 있죠. 그 다음에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철도로 캐나다 알버타, 그리고 다시 철도로 미국 동부의 항구 도시 뉴욕, 그리고 다시 해상을 통한 그린란드 남부 지역, 유럽, 서아프리카에 도달하는 항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루트가 현실화되면 미국은 알래스카, 북극해, 그린란드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대륙을 철도로 관통하는 새로운 물류 루트가 활성화되면 알래스카 전체를 개발할 수 있고 캐나다와 미국 내륙의 불모지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운송비 및 각종 세금 등으로 큰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프랑스까지 남중국해와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가면 약 12,178마일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알래스카 앵커리지와 미국 동부 해안 도시를 거쳐서 프랑스로 가면 약 1,899마일이 나옵니다. 앞에서 언급한 화물 운송 거리는 대략적인 거리이며
정확한 운송거리는 전문가들에게 시켜서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과 캐나다 내륙의 철도망을 전부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림만 그렸습니다.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철도망과 적절하게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화물을 보낼 때 주요 운송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 대만 해협, 싱가폴과 말라카 해협, 아덴만, 스웨즈운하, 서유럽, 이와 같은 경로가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대만 해협을 거쳐 싱가폴까지 가려면 남중국해를 지나야 하는데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이 상선의 항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싱가폴 해협과 말라카 해협은 늘 복잡해서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빈번한 해적의 출몰로 인해 항상 선박이 납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아덴만을 지날 때에는 소말리아 해적과 예멘 후티 반군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아덴만과 홍해를 지날 때에는 다국적 해군의 호송을 받으면서 지나가야 하는데 다국적 해군의 호송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른 선박들과 함께 이동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사에게는 시간이 돈입니다. 그러나 다국적 해군과 함께 홍해와 아덴만을 지나가야 하므로 다국적 해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므로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스웨즈 운하를 통과할 때에도 통과 순서를 기다려야 하므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또 좁은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낮춰야 하므로 통과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물류는 시간이 돈입니다. 그러나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만일 스웨즈 운하가 선박사고로 막히게 되면 컨테이너 회사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클레임에 걸리게 되므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거액의 해상운송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운송요금이 인상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항해하다 보면 기상 악화로 인하여 스케줄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해상에서 강풍을 만나면 컨테이너 박스가 해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산에서 출발한 컨테이너 선박은 유럽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만의 까오슝, 홍콩, 싱가폴 등 여러 항구에 입항하여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선박이 각 항구에 입항 및 출항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화물을 보낼 경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무의미하게 소진됩니다. 단순하게 한국의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까지 전체 거리를 일정한 속력으로 나누어서 며칠 걸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가는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드린 아래의 루트로 화물을 보내면 아시아에서 유럽, 그린란드, 서아프리카 등으로 큰 문제 없이 컨테이너 화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부산을 떠나 바다를 통하여 앵커리지에 도착하고 다시 앵커리지에서 철도로 캐나다 알버타, 다시 철도로 미국의 동부 해안의 항구 도시인 뉴욕 등지로 간 다음 그곳에서 다시 해상 루트로 통해서 그린란드 남부 지역이나 유럽, 서아프리카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제안한 물류 루트가 활성화되려면 캐나다와 미국의 많은 구간에 철도가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철도 신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운송되는 물동량이 많아지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 육상 물류 업체들은 천문학적인 운송비를 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철도 운임에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면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물류 루트가 활성화되면 알래스카 전역을 철도로 연결하여 관광지로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중부 내륙 도시들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알래스카 북부 지역의 항구 도시에서 그린란드의 북부 지역 항구 도시를 거쳐 북유럽으로 가는 북극해 물류 루트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루트의 경우 경제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면 경제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극해에 접해 있는 알래스카 전체가 개발된다면 미국은 북극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미국 동부의 항구 도시에서 그린란드의 남부 지역 항구 도시를 거쳐서 북유럽으로 가는 해상 운송 루트도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동부의 항구 도시에서 서유럽 및 서아프리카 등으로 가는 해상 운송 루트도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 남부의 항구 도시에서 중남미 국가로 가는 해상 운송 루트도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물류 루트가 현실화되면 미국 동부의 항구 도시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대체하는 대서양 최대의 컨테이너 허브 항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유럽의 모든 자본이 미국 동부의 항구 도시로 빨려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물류 루트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유럽과 서아프리카는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종속될 것입니다. 또 유럽과 서아프리카는 외교적으로도 미국에게 종속될 것입니다. 이 물류 루트가 캐나다와 미국 내륙에 설치되어 있었던 기존의 철도와 연결이 된다면 미국 서부 LA의 롱비치 항구를 거치지 않고 많은 컨테이너 화물이 캐나다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화물이 LA 롱비치 항구에 하역되는 관계로 롱비치 항구와 연결된 철도 시스템이 밀려드는 화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롱비치 항구는 항상 입항과 출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망을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항구를 대규모의 컨테이너 항구로 개발하고 LA 롱비치 항구로 가는 컨테이너 화물의 절반을 앵커리지 항구에서 하역한다면 LA 롱비치 항구의 혼잡도는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며 롱비치 항구와 연결된 철도 또한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이 루트에는 중국 해군, 해적 예멘 후티 반군, 수에즈운하 기상 악화 같은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변수들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돈인 물류업체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상 운송 구간이 줄어들면 한국과 일본의 해운 회사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물류업체들은 미국과 캐나다 곳곳에 대형 물류 창고를 건설하는 등 변화된 물류 환경에 발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물류업체들은 중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1대1로 물류 루트를 이용해야 하므로 미국과 캐나다를 통과하여 유럽으로 연결되는 물류 루트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 물류 운송 루트 전체를 미국과 캐나다를 관통하여 유럽으로 가도록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류 루트가 완성되면 영원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능가할 수 없을 것이며 유럽과 일본도 미국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물류 루트만 제대로 미국이 관리한다면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을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종속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이 루트가 원활하게 운영되면 수에즈 운하가 막힌다 하더라도 유럽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홍해와 아덴만을 봉쇄하여 해상 물류를 마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이란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약 90%는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중국은 이란에 지불해야 할 에너지 수입 대금의 일부를 대신하여 중국산 무기를 이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제공한 중국산 무기는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에게 지급됩니다. 중동의 테러 단체들은 이란으로부터 제공받은 중국산 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예멘 후티 반군은 이란으로부터 받은 중국산 무기들로 아덴만을 지나가는 상선들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 중 일부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전달되어 이 지역에서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지부티항을 조차하여 해군 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부티항에 해군 함정을 배치한 이유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동시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 물류를 차단하여 유럽 각 국가들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유럽, 한국, 일본 등에게 해상 물류를 차단한다고 협박하여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인질 계획인 것입니다. 중국 해군, 소말리아 해적, 예멘 후티 반군 등이 연합하여 아덴만을 차단하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각종 생필품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유럽, 한국, 일본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기 위한 사전 전략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동에서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중국 해군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모든 에너지 시설을 폭파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모든 에너지 시설이 폭파되면 중국은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중국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중국 기업들은 모두 줄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기업들이 줄도산하게 되면 1대1로를 통해서 수출할 물건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1대1로는 모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저가 제품을 수출하여 전 세계의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면 중국 내 각종 물가가 폭등하게 되므로 중국산 물건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가격은 비싼데 품질은 엉망인 중국산 제품을 구매할 사람들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 국민들이 굶주림에 지친 나머지 중국 공산당의 재산을 약탈한다거나 중국군의 식량을 약탈하는 등 내부에서 폭동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도 북한처럼 붕괴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모두 폭파시키게 되면 중국산 무기가 이란을 거쳐서 중동의 테러 단체로 유입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이스라엘도 안전해질 것입니다. 또한 중국 해군 함정이 연료 부족으로 항구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질 것이므로 미국 해군도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알래스카 전역이 개발되면 보다 많은 에너지를 한국이 수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연간 약 1,000억 달러가 넘는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중동 지역에서 구매하는데 중동에서 구매하는 에너지는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에너지를 한국이 저렴하게 구입하여 아시아 각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중동에서 수입하는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미국산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친북, 친중 정치인들이 부산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화물을 유럽으로 보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화물을 유럽으로 보내게 되면 운송비로 많은 달러가 러시아로 유입이 됩니다. 또 극동 러시아의 경제가 활발하게 살아나게 되면서 극동 러시아 지역에 많은 러시아 함정이 배치될 것입니다. 러시아 함정이 극동 러시아 지역에 많이 배치되는 것은 미국과 통일 한국에게는 좋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에서 베링해 해저터널을 통해 뉴욕으로 연결되는 루트 또한 극동 러시아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기 때문에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따라서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군사력을 극대화하여 러시아가 극동 러시아 지역에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러시아의 핵 잠수함과 핵 폭격기가 동해에 나타나면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저유가를 유지하여 러시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붕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 한국의 경제력이 살아나게 되면 극동 러시아 지역은 통일 한국의 경제권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중국 육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북한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서해안에 있는 백령도에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령도에 주한미군이 배치되고 이지스 어쇼어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설치되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도 순순히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백령도에 배치가 되고 서해안에 배치된 북한군이 신의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백령도에 배치된 한국 해병대 역할이 북한 견제에서 중국 견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백령도에 한국군의 각종 미사일과 아파치 헬기 부대가 배치되면 중국 육군은 북한 지역으로 남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백령도에 사거리 500km급 천무 다연장포가 배치가 되면 북중국 도시 전체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또 백령도에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대량 배치하게 되면 중국 해군기지인 청도와 대련에서 해군 함정이 출항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북경 산동반도 요동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해군 함정과 공군을 북중국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하므로 대만을 침략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만일 북한 지역이 개방되어 한국 중소기업들이 북한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을 고용하여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원산항을 통해서 알래스카 앵커리지 항구로 보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앵커리지 항구에서 에너지 수송선으로 원산항으로 운반한 다음 파이프라인으로 북한 전역 남한의 강원도, 경기도, 서울, 울산, 부산 등으로 공급하는 것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극동 러시아 지역을 제외하고 통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많은 제품과 에너지가 유통된다면 극동 러시아 지역의 도시들은 통일 한국의 경제권으로 빨려들게 될 것입니다. 또 베링의 건너편의 러시아 지역은 알래스카의 경제권으로 빨려들게 될 것입니다.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하여 국방력을 강화한다면 러시아는 극동 러시아 지역에 신경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산 에너지를 한국이 대거 구매하면서 중동산 에너지의 구매를 대폭 줄이게 되면 국제 에너지 가격이 대폭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유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는 재정난으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붕괴될 것입니다. 한국이 알래스카산 에너지를 대량으로 구매하면 일본 또한 따라서 알래스카산 에너지를 대량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130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져다 주면서 시작된 한미 기독교 동맹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한미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제는 한미 군사 동맹을 넘어서 한미 원자력 동맹, 한미 에너지 동맹, 한미 방산 동맹, 한미 조선 동맹, 한미 철강 동맹, 한미 물류 동맹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미국의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한 다음 미국 정부가 나서서 중국의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을 초토화시킨다면 한국과 미국이 전 세계 선박 건조 시장을 나누어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선박 부품만 공급을 차단해도 중국의 조선소들은 6개월 안에
모두 망하게 될 것이며 중국 해군 함정들은 부품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동률이 대폭 떨어지다가 작전에 투입 가능한 함정이 단 한 척도 남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은 미국 항구의 입항을 불허한다거나 아니면 입항 요금을 비싸게 받고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입항을 지연시키는 등 방해를 하게 되면 전 세계 화주들이 중국산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해운회사와 중국 조선소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도태될 것입니다. 또 한국의 철강 기업들이 미국의 제철소를 건설한 다음 중국산 철강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관세 장벽을 높여서 막아버리게 되면 중국 철강 제조사들이 모두 줄줄이 폐업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제철소가 모두 망하게 되면 중국은 함정, 전투기, 전차, 자동차 등 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중국은 농업 국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과 캐나다의 철도망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제안만 드리게 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지시하시어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개발하신다면 아시아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무역 루트를 미국 대륙을 관통해서 유럽으로 지나가도록 바꿔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역사의 길이 남을 새로운 업적을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캐나다와 그린란드까지 미국의 영토를 편입시킨다면 미국은 러시아를 능가하는 영토를 보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중국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통일 한국이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과 산동반도 및 바레만을 온전하게 모두 한국 영토로 편입시킬 수 있다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한국이 나서서 모두 친미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북 삼성과 바레만에서 생산되는 원유 및 가스를 미국의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50대 50으로 나눠 먹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이 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친중 정치인들 그리고 친중 언론사들을 모두 박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친중 반미 여론을 만드는 MBC 방송국과 JTBC 방송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금융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재인과 이재명을 즉각적으로 대북 송금 혐의로 미국의 법정에 세워주시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 친중, 친북 좌익 단체들을 모두 북한과 연결된 테러 단체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미국과 온 미국 국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